저는 절대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법이 어딨냐. 알았으면 좀 따졌을 텐데. 복잡하게만 보이는 과실 비율. 맨인 블랙박스와 함께라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 주차장을 나올 때였습니다. 자, 이분 차를 미처 못 봤나 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너무 아파하고 수술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내일 출근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고 빨리 병원부터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보행자를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보험사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치료비가 얼마 나왔느냐, 합의금은 얼마 나왔느냐 그랬더니 980 정도 된 것 같아요. 15%는 부과됐어요. 치료비만 400만 원이 넘게 나왔고 변호사 사무장까지 수임을 해가지고 한 900만 원 정도 돼요. 제가 운전자라고 하면은 너무 이 상황이 억울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멈춰 있는데 보행자가 걸어와서 부딪혔는데 이게 잘못한 거는 맞는 거예요? 이 차량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방 주시를 잘 하고 그리고 제동까지 완벽하게 했어요. 보행자도 사실은 앞을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안 보고 걸어가다가 부딪힌 거거든요. 나는 무과실이다. 강력하게 주장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는 제보자가 900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서둘러 지급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판단해봤을 때 이분 치료 더 길어지고 실제로 수술까지 갔을 때 나갈 거 따졌을 때는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한 거는 맞아요. 사고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지금 합의를 돌이킬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그거는 물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뭐 교통사고 경험이 있지만 나는 합의가 깨름직한데 그럴 때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본인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신다면은 보험사를 통해서 나 소송 좀 대신 진행해 줄 수 없냐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야가 가려진 골목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그때 자, 오른쪽에서 오토바이가 나타났습니다. 차가 없었기 때문에 서행을 하면서 좌측을 확인하고 바로 우측을 확인했을 때 오토바이가 진입한다는 걸 느꼈고 바로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고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유턴을 한 오토바이가 막 사거리에 진입한 차를 들이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과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데요. 하지만 보험사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희 과실이 더 많다는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과실 독서라든지 정리하는 책에서 봤을 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무조건 우측차 우선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경우에는 그냥 과실도표에 따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보험사의 일처리이거든요. 억울한데 그러면.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만약에 사건을 맡으셨다 그러면은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못 받아들이죠. 왜냐하면은 저는 자동차의 과실이 많아도 30 이상은 절대 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충돌 부위를 봤을 때 자동차의 옆쪽을 그 오토바이가 와서 부딪히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먼저 선 진입하였고 오토바이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했다면 사실 멈춰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부딪힌 거잖아요. 자기가 우측 통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좌측으로 붙어서 사고가 났고 이렇기 때문에 잘하면은 이거 무과실도 되겠는데라고 생각을 해요. 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죠? 뒤쪽에 충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2차로에 있던 어린이 보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운전석 뒤쪽에 친구가 타 있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버스 한 대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더래요. 아무리 봐도 저는 일단 차를 보지 못한 상태였고. 자, 그런데 그때 상대 운전자가 의외의 이야기를 꺼냈습를 아니 아가씨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죠? 아저씨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이제 7대3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고가 났다. 카페나 이런 데다 글을 올렸더니 사고를 봤다. 제 글을 보고 바로 이제 연락해서 블랙박스를 주신 거죠 저한테. 당시 목격자는 제보자의 반대편 차로에 있었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부딪힌 장면이 제대로 찍혔네요.
진입을 하고 차례대로 2차로를 달리다가 1차로로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들어오다가 이 사고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해서는 제보차는 무과실, 그리고 어린이 보호 차량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차에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쪽에서 17명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한다.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사실 애들 때문에 해줘야 되나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이거 내 잘못이 아니고 이 걱정이 됐어요. 대인 접수를 거절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네, 이럴 때는 일단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게 자신의 과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대인 접수 거부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들이 안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요청을 했다면 당연히 버스 운전기사에게 결론적으로는 실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치료는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자신의 벌점이 생기는 거니까. 제보자는 아파트 단지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 빠르게 달려온 자전거와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딱 보니까 되게 어린 아이더라고요. 중학생이라고 했는데 아픈 데 없냐 계속 물어봤는데 그냥 괜찮다라고 했고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상대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사고 처리를 하려고 했다는 제보자. 그런데 보자마자 그냥 일단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부터 해주시고요 라고 하시는 걸 억울해서 그냥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마디 했는데 그때 아예 상대 측이 좀 발끈하시더라고요. 사실 제보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사고가 난 장소의 특성이 조금 있어요. 아파트 단지는 도로가 아니라 그 도로교통법의 그런 통제를 안 받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자전거는 차다, 이륜차다. 그럼 차대차 사고 아니에요? 네. 도로에서는 그래요. 이거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사람을 더 중요시해요. 차와 보행자와의 사고처럼 취급이 되는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사고 또한 자동차 운전자인 제보자가 더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게 아파트 단지 내더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는 무과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은 굉장히 서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추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의 입장에서 차가 앞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 자전거에는 불빛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었다. 자동차는 멈췄지만 자전거가 멈추지 못해서 와서 부딪혔다. 이런 점들을 다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참 많습니다. 블랙박스 속에 놓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만 정당한 원리를 주장할 수 있겠죠.